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전 다른 사람들보다 결혼을 늦게 해서 이제 겨우 결혼 5년차가 된 새내기 주부인데요. 결혼이 늦은 만큼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저의 다짐과는 달리 남들은 겪어보지 못한 파란만장한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다사다난했던 저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어서 40이 훨씬 넘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게 됐죠.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린 학원 수학 강사였는데 성격이 어찌나 온화한지 화내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미는 공부요, 말투와 행동은 예의 바르고 재물을 탐하지 않는 고결한 성품이 마치 선비 같은 사람이었죠.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하면서도 돈에 찌들지 않고 순수함을 간직한 그 모습에 반해서 그동안 쭉 지켜왔던 독신주의를 바로 접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왜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집안끼리도 잘 맞아야 한다던데 부모님 두 분 다 평생 교직에 종사하신 교육자 집안이었던 친정과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남편의 가족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어요. 특히 저보다 15살이나 어리다는 남편의 형수는 만나자마자 반말로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것이 느낌이 영 좋지 않더라고요. 우리 동서 언니는 학교 선생님 생활 오래 하셨다고? 그럼 모아놓은 돈은 좀 있겠네? 결혼식은 어디서 해? 호텔에서 할 건가? 형수님, 저희는 절차 생략하고 최소한 간소하게 할 생각이에요. 예물은 서로 반지 하나만 간단하게 교환할 거고요. 신혼집도 이 사람 지금 사는 집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간소하게 해? 이게 어떤 결혼인데? 둘 다 40이 넘어서 겨우겨우 임자 만나는 결혼인데 성대하게 해야지. 아버님도 도련님 결혼하게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신다고. 안 그래요, 아버님? 그럼. 우리 작은 아들이 천생배필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딨냐? 우리 새아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줘라. 참, 아버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신다.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동서한테 받을 걸 우리가 받아야죠. 예? 받을 거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동서 언니는 내숭이야 뭐야?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뭘 못 알아듣는 척을 해? 설마 시댁에 해오는 예단을 생략할 셈이야? 그건 곤란한데? 내가 이 집안에 22을 시집와서 우리 도련님 밥 해먹이면서 이날 이때껏 키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도련님 뒷바라지한 덕 좀 봐야겠어. 제 남편이 동서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은데 누가 누구를 키웠다는 건지 조금 황당하긴 했지만 본인이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동서의 요구가 도를 지나치는 겁니다. 내가 뭐 엄청 큰 거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1,000만 원짜리 샤넬백 하나만 해줘. 결혼하면서 그 정도는 생각했지? 형수님, 그건 좀... 성품이 여리고 착한 제 남편이 확실하게 거절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길래 제가 나섰죠.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저는 교육공무원이라 그렇게 사치스러운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해드릴 능력도 안 될 뿐더러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되고 싶거든요. 후와 사치 허례허식 이런 건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검소하게 결혼하려고요. 가족분들 모두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뭐? 그럼 지금 동서 말은 내가 후와 사치나는 골빈년이라 이거야? 큰 싸움이 날 뻔한 일촉즉발의 순간 시아버지가 형님을 말리면서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됐죠. 뭐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왜들 이러니?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언성 높이지 말고 좋게 해라. 그럼 아버님이 저 샤넬백 하나 사주세요. 네? 도련님 장가 보내는데 저도 뭐 하나 얻는 건 있어야죠. 안 그래요, 아버님? 뭐 그래라. 오케이. 말 나온 김에 당장 백화점 들러 전화 사자. 우리 저기 좋겠네. 아버지가 백도 사주시고 역시 우리 아버지. 맏며느리 사랑은 못 말린다니까. 형님 부부가 둘이 작당해서 아버지께 샤넬백 약속을 받아내는 걸 보니 기도 안 차더군요. 샤넬백이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아닌데 동생이 처음 결혼할 여자 소개시키는 자리에서 늙으신 아버지께 반강제적으로 명품 가방을 사내라고 주르다니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전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야겠더라고요. 그런데 볼일을 마치고 나와보니 동서가 화장실 앞에서 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입에 담배까지 물고요. 어머, 여기는 식당 전체가 금연인데. 역시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더니 굉장히 바른 생활을 추구하시네. 왜요? 벌점이라도 주시게? 동서는 절 비웃더니 담배를 비벼 끄고는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군요. 동서도 알다시피 이 집안에는 어른이 없어. 어머님은 병으로 세상을 뜨신 지 오래고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셔서 그런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셔. 이 집안은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지 않으면 돌아가지를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동서도 나를 시어머니 대신이다 생각하고 시어머니 뻘로 대접해주면 돼. 설마 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볼 생각은 아니겠지? 저는 대학 졸업 후 15년이 넘는 교직생활 동안 수많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답이 나오는데요. 동서는 기가 세고 당돌한 것이 평범한 보통 여자 같지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가 계신데도 할 말 못할 말 따박따박 하는 거며 초면에 담배까지 물고 제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동서에 관해서 정말 놀랄만한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오늘 우리 형수님 때문에 기분 많이 상했지? 나이도 어린데 초면에 함부로 말 놓고. 예단 얘기로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말이야 하는 사람의 인격이 나오는 건데 반말을 하든 욕을 하든 그건 자신의 인격 문제라 생각해. 그런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그만이지. 반말이나 호칭 같은 건 신경 안 써. 근데 그 여자 말이야.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원래 뭐 하던 사람이야? 아, 가족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당신도 곧 우리 가족 될 사람이고 알 건 알아야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 사실 우리 형수 술집 아가씨 출신이야. 뭐? 그러니까 형님이 화력의 여자다 이거야? 우리 형이 예전에 술집을 잠깐 운영했었거든. 거기서 만났나 봐. 그래. 어쩐지 보통은 넘을 것 같더라니. 그래도 우리 집에 시집와서 이제껏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아버지한텐 잘했어. 아버지 재산도 알뜰살뜰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아버지도 형수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시는 거야. 그만큼 형수를 많이 믿으시나 봐.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 형과 형수는 운영하던 술집을 정리한 뒤에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시아버지의 소유의 건물 여러 채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처음 결혼할 때는 시부모님의 반대도 심했는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큰 사고 안 치고 아버님 건물들을 잘 관리해와서 이제는 신뢰가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건물이 대체 몇 채나 되는데? 인제 보니까 우리 자기 완전히 부동산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관심도 없고. 자기야,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긴데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 전혀 없어. 물론 아버지 재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나도 돈 잘 벌고 있고 또 그 건물들은 우리 아버지가 젊은 시절 다 바치고 고생고생해서 이뤄놓으신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야. 그렇게 귀한 재산을 내가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이용하고 싶지 않아. 자기도 이런 내 뜻 이해하고 따라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 보세요. 나도 돈 아쉬운 사람 아니야. 그리고 시아버지 재산이나 놀이는 그런 한심하고 탐욕스러운 여자 아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난 자기 돈 욕심 없고 순수한 모습이 좋아서 결혼 결심한 거야. 자기야, 나는 큰 재산 필요 없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고 딱 내 능력만큼 벌어서 마음 편히 누리면서 살 거야. 알겠어? 역시 멋지다 우리 누나. 아, 뭐야, 징그럽게. 누나는 무슨? 이렇게 돈 문제에 있어서도 생각이 척척 잘 맞았던 저희 둘은 중년의 나이에 결혼을 하고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나 늘 그렇듯 항상 시월드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상관 안 하고 우리끼리 살려고 해도 그게 되나요? 남편의 가족인데요. 자칭 시월드의 최고 어른인 동서는 저희를 주말마다 본가로 부르더군요. 아, 어서 와. 자주 보니 더 반갑네. 이번 주는 또 무슨 일이에요? 벌써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뵌 것 같은데. 내가 부르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동서를 그렇게 찾으신다니까. 서방님이랑 동서 불러서 같이 밥 먹자고 어찌나 성하신지. 그렇죠, 아버님. 그래. 동선에 오니까 아버님 표정부터 달라지셨네. 그렇게 좋으세요, 아버님? 그럼 좋지. 좋고 말고. 그런데 본가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형님이 자꾸만 저를 부추기는 겁니다. 동서도 아버님한테 건물 한 채 해달라고 해. 남의 자식 가르치느라 골 빼지 말고 우리처럼 월세나 받으면서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 아버님이 동서 예뻐하시니까 달라고 하면 뭐든지 다 해주실 거야. 그쵸, 아버님? 아,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둘이서 벌 만큼 버는데요, 뭐. 지금이야 신혼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애라도 생겨봐.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요즘 애들은 완전 돈덩어리라고. 아, 형님네 아이들은 다 유학 보냈다고 하셨죠? 아, 진짜 돈 많이 들겠다. 근데 저희는 큰 돈 필요 없어요. 이 나이에 자식을 낳을 것도 아니고 저희 둘이 살기엔 지금 버는 돈만으로도 충분해요. 맞아요, 형수님. 이 사람은 공짜로 뭐 받는 거 싫어해요. 아버지 건물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이 세상에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건물 하나 가지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달에 몇백씩은 그냥 떨어질 텐데. 왜 그걸 마다해? 아버님, 그러지 말고 동선에도 건물 하나 떼어주세요. 나이 먹고 힘들게 일하는 거 불쌍하잖아요. 네? 건물 숨겨놓은 거 있으시죠? 하나만 더 풀어보세요. 숨겨놓은 건물? 나 그런 거 없어. 에이, 아버님도 참. 동선에 그렇게 예뻐하시면서 건물 한 채 주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 정말 건물 그런 거 받을 생각 전혀 없고요. 아버님 재산에는 정말 관심도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까지 거절을 했는데도 동서는 그 후로도 계속 시아버지께 건물을 달라고 하면서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그런데 몇 달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 주말마다 그렇게 불러대던 형님의 연락이
거짓말처럼 뚝 끊긴 겁니다. 남편도 저도 뭔가 의아하게 생각했죠. 벌써 한 달째야. 형님한테 연락이 없어. 뭔가 이상하지 않아? 본가에 무슨 일이 있나? 그러게. 나도 아버지한테 여러 번 전화드려 봤는데 통 전화를 안 받으셔. 아버지는 핸드폰을 끼고 사시는 분이라 전화 안 받는 일이 없거든. 어디 아프시나? 본가에 안 가고 집에서 쉬니까 몸은 편하긴 한데 아, 마음이 영 불편해. 아무래도 내일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걱정돼서 본가를 찾아갔는데요. 집이 아주 절간처럼 조용하더라고요. 형님, 저희 왔어요.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형님이 갑자기 연락을 안 하시니까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버님? 여행 가셨지? 여행이요?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없으셨는데. 그러게요. 언제 어디로 가신 거예요? 세계 일주 가셨어요. 크루즈 타고. 한 몇 달은 걸릴걸? 예? 크루즈요? 혼자서요? 아니, 뭐였지? 강북구 건물주연합? 뭐 그런 모임에서 단체로 가신 거야. 맞지, 여보? 그래, 맞아. 그런 모임이 있었나? 그래. 돈 겁나 많은 노인네들 모임. 갑자기 결정된 거라 아주 급하게 가셨어. 우리도 정신이 없어서 너희한테 연락도 못 해줬다. 그러셨구나. 그럼 아버지 전화는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셔? 에이, 바다 한가운데라 전화는 안 터져. 문자 해봐, 문자. 이상하다. 크루즈 안에서도 인터넷은 다 될 텐데. 아버님이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건 할 줄 모르시죠? 아버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크루즈 세계 여행을 떠나셨다니 조금 놀랍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행 떠나셨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더군요. 아버님이 좋은 시간 보내고 건강하게 돌아오시기를 기다렸죠. 남편은 간간히 아버님과 문자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는 받지 않으셔도 문자를 보내놓으면 몇 시간 후에 답장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뭘 하시는데? 잘 지내신대. 좋은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계신다네. 야, 우리 아버지 좋겠다. 우리도 나이 들면 크루즈 여행 가자. 노인네들한테는 크루즈 여행이 최고라더라. 그래, 그러자. 아버님 오시면 어디가 제일 좋았는지 여쭤봐야겠다. 그렇게 아버님이 여행을 떠나신 지 6개월이 다 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떠났던 아버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남편이 모시고 들어왔는데요. 아버님은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오셔서 그런지 조금 야위고 지쳐 보이시더군요. 어머, 아버님, 잘 다녀오셨어요? 지금 귀국하신 거예요? 응, 그래. 세아가 잘 있었니? 우리 며느리 많이 보고 싶었다. 저희한테도 말씀도 없이 여행을 가셨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희가 여행 경비라도 조금 챙겨드렸을 텐데요. 아니야. 괜찮다. 근데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여행하느라 몸이 좀 고단하셨나 보다. 저희 집에서 며칠 푹 쉬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여기가 제일 마음 편하고 좋구나. 아버님도 참. 전 세계를 돌면서 좋다는 곳은 다 다녀오셨으면서 고작 저희 집이 제일 좋다고요? 정말이야. 나한테는 여기가 전국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참, 형님한테는 연락드렸어? 아버님 여기 계신 거 알아? 그런데 형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제 말을 막는 겁니다. 여보,
아버지 여기 계시다는 얘기 일단은 아무한테도 하지 마. 뭐? 왜? 이유는 묻지 말고. 형님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특히 형이랑 형수 그 두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미안해. 지금은 일이 좀 급하게 돌아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어. 일이 정리되는 대로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고. 나 믿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당분간 머무르게 됐는데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여행 가방 하나 없이 빈몸으로 돌아온 것도 이상했지만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 보이는 아버님의 태도가 가장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시아버지의 수상한 움직임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건물 하나를 제 앞으로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왜요, 아버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건물 필요 없다고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아버님 마음만 받을게요. 그래, 네 뜻은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번만 내 말대로 해라. 늙은 시합이 마지막 소원이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다오. 응? 정말 제가 그냥 받아도 돼요? 월세가 500씩이나 나오는 건물이면 건물 가격이 20억도 넘을 텐데. 가격이 문제겠니? 그 건물은 예전부터 내가 너랑 둘째 아들한테 꼭 주고 싶었던 건물이야. 남한테 뺏기는 것보다야 너희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않겠니? 그 말 필요 없어. 얼른 명의 이전 준비해라. 아버님이 하도 간곡하게 말씀하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건물을 얼떨결에 받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한사코 싫다고 거절했지만 막상 건물주가 되고 보니 기분은 좋더라고요. 아버님이 주신 건물은 대학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요. 위치도 좋고 지하철역도 가까운 데다가 깨끗한 신축 건물이라 공실 하나 없는 알짜배기더군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의 건물을 증여받고 얼마 되지 않아 소름 돋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누군가가 저희 집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밖을 내다보니 웬일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이거 열어. 빨리 안 열어? 아니, 아침부터 무슨 일이세요? 저희 집에를 닿으시고. 아버님 여행 가신 다음부터는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나 몰래 그렇게 앙큼한 짓을 저질렀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니년이 뭔데 내 거를 가르쳐? 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욕까지 해요. 건물 말이야. 그게 왜 네 앞으로 된 거야? 응? 내가 찜해놓은 내 건물을 네가 감히 어떻게 가로챘느냐고. 동서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집 안으로 들이닥치더군요. 어디 숨겼어? 네? 뭘 숨겨요? 노인네 어디 숨겼냐고.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이리 나오시라고 해. 아버님 여기 안 계세요. 여행 가셨다면서요. 세계 일주 여행 가신 분을 왜 여기서 찾아요? 재산에는 관심 없는 척, 욕심 없는 척 온갖 내숭을 다 떨더니 뒤에서 정신없는 노인네 꼬드겨서 건물이나 빼돌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무슨 꽃뱀이야? 그러게 말이야.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아주 늙은 여우가 따로 없어.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더군요. 그 선비 같던 사람이 그렇게 화내는 건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 이 자식, 형한테 지금 소리 지른 거냐? 네가 건물 하나 꿀꺽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순하고 돈 욕심 없던 서방님이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꼴이야? 건물 하나 때문에 단 둘뿐인 형제 사이에 금간 것 좀 보라고.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요? 형수님 때문이란 생각은 안 해요? 뭐야?
그러게 진작에 맏며느리 노릇을 좀 하셨어야죠. 그럼 저희한테 건물 뺏길 일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맏며느리 노릇 못한 게 대체 뭐야? 22에 시집와서 16년간 이 집 살림 도맡아서 다 하고 홀 시아버지의 나이 많은 시동생까지 모시면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요? 그동안 헤쳐드신 건물이 몇 채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누가 그래? 내가 무슨 건물을 해먹었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전부 다 들었어요. 그동안 형이랑 형수랑 우리 집안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요. 여보, 왜 그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그동안 형이랑 형수가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아버지한테서 뺏어간 건물이 8채야. 강남 한복판에 있던 50억짜리 건물부터 신도시에 있던 오피스텔까지 아버지 재산을 둘이서 전부 틀어먹었다고. 정말이야? 그럼 아버님 건물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둘이서 야금야금 다 팔아먹었어. 아버지가 평생 일구신 재산은 이제 없어. 자기한테 증여해준 그 주상복합 건물이 아버지 마지막 재산이었나 봐. 말도 안 돼.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다 날릴 수가 있어? 형이 도박으로 아버지 재산의 반 이상 날려먹었대. 그리고 형수는 사치가 너무 심했고 방 하나가 명품으로 꽉 차 있다네. 그걸 서방님이 어떻게 알아요? 옷장에 자물쇠 채워놓으면 아버지가 모르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전부 다 알고 계셨어요. 둘이서 아버지 피땀 눈물로 일군 재산 가지고 무슨 짓을 했는지 말입니다.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더군요. 그 많던 부모 재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도박에 명품 사는 걸로 다 날려먹었다니 너무 한심한 인간들 아닌가요? 이제야 시아버지가 저한테 서둘러서 건물을 증여해준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버님은 마지막 남은 건물 하나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대로 뒀다가는 형님네 부부가 다 가져다가 날려먹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이 사람들 아버지한테서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다 빼앗으려고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몰아세워서 시골에 있는 사설 요양원에 감금시켜놨어. 뭐라고? 아버지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여행 가셨다는 거?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형이랑 형수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멋대로 감금시켜놓고 우리한테는 여행 가셨다고 둘러댄 거라고. 말도 안 돼. 자기랑 아버님이랑 문자도 주고받았다면서. 분명히 여행 잘하고 잘 계신다고 답장이 왔었잖아. 형이 아버지 핸드폰을 뺏어서 가지고 있었어. 내가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인 척하고 대신 답장을 보냈나 봐. 그럼 여행 가셨다던 몇 개월 동안 내내 요양원에 갇혀 계셨던 거야? 어떻게 사람이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정말 큰일 치를 뻔했어. 아버지를 조금만 늦게 찾았어도 돌아가실 뻔했다고. 형, 그거 알아? 형이 아버지를 감금시켜 놓은 그 요양원에서 그동안 사망사고가 14건이나 있었어. 알고 보니까 아주 악명 높은 곳이더라고. 가족들한테 돈만 받아 챙기고 노인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 불법 요양원이었어. 어떻게 그런 곳에 아버지를 보낼 수가 있어? 그것도 정신 멀쩡하신 분을 치매에 걸렸다고 몰아붙여서 말이야. 남편은 시아버지가 세계 일주를 떠났다는 말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나 문자는 물론이고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하시는 아버지가 전화도 잘 받지 않으시고 몇 시간 후에 겨우 문자 답장이 나오는 게 이상했거든요. 남편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 친구에게 아버지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부탁해봤는데 태평양이나 대서양 한가운데 있을 줄 알았던 아버지 휴대폰이
집 근처에 있는 걸로 나오는 걸 보고 뭔가 큰일이 났구나 하고 생각했다더군요. 아버지한테 뭔 일이 생긴 게 틀림없다 싶어서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려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 받아보니까 아버지야.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몰래 휴대폰을 빌려서 나한테 연락을 하신 거야. 그것뿐인 줄 알아? 당신 처음 시집 왔을 때 기억나지? 형수가 주말마다 집으로 불러서 아버지한테 우리도 건물 한 채 주라고 숨겨둔 건물 없냐고 계속 물어봤잖아. 그래, 기억나. 근데 그게 왜? 아버지가 숨겨둔 재산이 진짜 없는지 떠보려고 그런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그래. 아무리 파봐도 별거 없는 것 같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버린 거라고. 세상에, 아버님 가여워서 어떡해. 맨정신으로 치매 환자 취급받으면서 아픈 노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셨을까. 아니야, 아버님 진짜로 이상했어. 막 헛소리하고 했던 말도 기억 못하시고. 정말 치매에 걸린 줄 알았다고. 그땐 진짜로 맨정신이 아니었다니까? 그때 방 안에서 자식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근데 너 지금 한 말이 정말이냐? 어머,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내가 맨정신이 아니었다고? 도대체 내가 어디가 어떻게 이상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리기라도 했다는 말이야? 네, 맞아요. 저희는 아버님이 재산을 숨겨두시고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병원으로 모신 거예요. 아, 진짜예요, 아버지. 치매는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잘 고친다고 소문난 요양원으로 모신 거라고요. 동서 아주버님이 시아버지 앞에서 반성은커녕 끝까지 거짓말과 온갖 핑계로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을 덮으려고 하자 남편이 정말로 화가 났는지 형과 형수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말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둘 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이제 나는 형은 없는 셈 칠 거니까 다시는 얼굴 보지 맙시다. 아버지도 형 같은 아들은 안 보고 사시는 편이 나을 거야. 얼른 썩 꺼져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지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몸져 누우신 아버지를 보자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고 후회하더군요. 내가 형님이랑 형수님께 너무 심하게 화를 냈나 봐.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속상해서 병이 나신 것 같아. 어떡하지? 아니야, 당신 잘했어. 아버님을 요양원에 감금시켰던 사람들이야. 근데 어떻게 화가 안 나? 나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당신이 화나는 건 당연하지.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형을 뉘우치게 해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괜히 형이랑 형수를 내쫓았나 봐. 나 때문에 아버지랑 형이 의절하게 될까 봐 걱정이다. 아니야. 당신 잘못한 거 없어. 두 사람이 저지른 행동은 그냥 용서하고 넘어갈 게 아니야. 납치 감금이라고. 이건 중범죄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너무 자책하지 마, 여보. 형이랑 형수도 사람인데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아버님한테 용서를 빌려 올 거야. 그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난도의 한숨을 내쉬며 형과 형수를 반갑게 맞았죠. 형님, 형수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그렇게 돌려보내고 나서 계속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너도 양심은 있구나? 네 형을 그렇게 쫓아내고 나니까 많이 미안했던 모양이지? 마음이 안 좋았죠. 그래도 이렇게 오셨으니까 됐습니다.
얼른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비세요. 그럼 아버지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지금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왔는데. 결백을 증명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우리가 결백하다는 증거라고요. 동서는 가방에서 웬 종이 한 장을 꺼내놓더군요. 그건 아버님의 마지막 재산인 주상복합 건물을 큰아들에게 증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는데요. 이미 공증까지 다 마친 상태더라고요. 이거 아버님이 직접 작성해서 공증까지 손수 받아다가 나 주신 거야. 평생 당신 모셔줘서 고맙다고. 마지막 재산 우리한테 주고 싶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래놓고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잖아. 이래도 아버님이 치매가 아니라고? 정말이냐? 이걸 내가 진짜 썼단 말이야? 시아버지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형님 부부가 들고 온 각서를 읽고 또 읽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서류에서는 그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각서를 작성한 글씨체도 서명도 전부 아버님 거였고 아무리 봐도 그 각서는 진짜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충격에 빠지셨죠. 정말 내가 치매인가?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한테 이상이 생기면 제가 제일 먼저 알아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아버님 성심성의껏 모신 죄밖에 없어요. 맞아요, 아버지. 아픈 아버지 치료해드리려고 한 것뿐인데 졸지에 아버지 납치하고 감금한 폐륜범 취급을 하시다뇨. 전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잘못된 모든 걸 바로잡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가셔서 치매 치료를 받으실 거고 재수 씨한테 증여된 건물은 소송을 내서라도 되찾아와야죠. 이건 우리 아버지가 장남인 나한테 주신 거니까. 또다시 요양원으로 보내겠다는 아주버님의 말에 시아버지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순둥이 남편도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아이처럼 엉엉 우는 시아버지를 달래며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또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그래요. 소송을 하든 건물을 뺏어가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아버님은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정식으로 치매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뇌 MRI 사진도 찍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든 정확한 게 좋으니까요. 우리 못 믿는 거야? 치매 검사는 진작에 다 끝냈어. 아버님은 100% 치매 맞으셔. 동서가 지금 이러는 게 아버님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 몰라? 글쎄요. 확인해봐서 나쁠 건 없죠. 원래 아프면 여러 병원 돌아다니면서 검사도 여러 번 받아보잖아요. 오진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 각서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필적 감정 의뢰하죠. 뭐? 필적 감정? 보자 하니까 지금 누구를 사기꾼으로 하나? 내가 뭐 아버님 그 시체를 흉내내서 각서를 위조라도 했다는 말이야? 중요한 문서니까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서로 못 믿고 의심하면 안 좋잖아요. 제가 필적 감정 얘기를 꺼내니까 아주버님과 동서가 갑자기 저에게 욕을 하면서 크게 화를 내더군요. 이거 완전 독한 년이네. 건물 안 뺏기려고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각서를 휴지 쪼가리로 만들려고 해? 그 각서가 진짜면 이렇게 화내실 이유도 없잖아요. 당당하게 필적 감정 받으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의심스럽게. 뭐야? 그렇잖아요. 본인이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조차 없는 각서가 과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형님네 부부는 제 말에 반박 한마디 못 해보고 각서를 챙겨들고는 서둘러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위로해드렸죠. 아버님, 걱정 마시고 저희랑 정식으로 치매 검사를 다시 받아보세요. 겁난다고 피하시기만 하시면
건강에도 안 좋아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돼요. 나는 요양원에는 절대로 안 가고 싶다. 걱정 마세요, 아버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만에 하나 아버님이 진짜 치매라고 진단이 나오면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치료도 해드리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제가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병원부터 가시죠. 그렇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르신, 의사생활 30년 만에 그 연세에 어르신처럼 기억 좋으신 분은 처음 봅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저 치매 아닙니까? 치매라뇨. 인지능력, 학습능력, 기억력 전부 젊은 사람들 못지않아요. 뇌사진 찍어본 결과도 아주 깨끗하고요. 어르신은 치매 걱정 붙들어 매셔도 되겠는데요? 축하드려요, 아버님. 이제 속이 후련하시죠? 그래. 난 또 내가 진짜 치매인가 싶어서 속으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각서 써준 기억이 없거든. 그럼 진짜로 그네가 날 속이고 하나 남은 내 재산까지 탈탈 털어가려고 했다는 거구나. 아버님은 모든 게 자식 잘못 키운 당신 탓이라며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고 하시더군요. 저와 남편도 아버님의 뜻에 따라 형님과 아주머님께 더 이상의 죄를 따져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형님네 부부가 또 한 번 저희 집을 찾아왔는데요. 이번에는 오자마자 시아버지 앞에 무릎부터 꿇고 앉는 것이 정말로 반성 많이 한 것 같더군요.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정말로 뉘어주고 반성하는 거냐? 그럼요, 아버님. 지금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아버님 손자들 때문에 돈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아버님께 큰 죄를 저지른 것 잘 알아요. 그 많던 아버님 재산 저희가 다 없앤 것도 맞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근데 서방님 얘기처럼 도박하고 사치하느라 그 돈 다 날려버린 건 아니에요. 저희도 잘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아버님 재산 조금이라도 늘려보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걸려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맹세해요, 아버님. 맞아요, 아버지. 저희 이제 정신 차렸어요. 더 이상 아버지 재산 안 바라고 저희들 힘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집도 줄이고 차도 팔 거예요. 맞아요. 저 명품들도 다 처분할 거고요. 그럼 당장 급한 애들 학비랑 생활비는 마련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죠. 그래도 예전에는 둘이서 장사도 같이 했었으니까 그 경험 살려서 조그맣게 식당을 해보던가 아니면 포장마차라도. 아무튼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께 손 안 벌리고 저희 힘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아버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버님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희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제 자식들 이름 걸고 맹세해요, 아버님. 늘 형님과 아주버님을 의심해왔던 저였지만 이번만큼은 두 사람의 사과가 진정성 있게 들리더군요. 형님은 참회의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조카들 이름까지 걸고 맹세한다니 안 믿을 수가 없었죠. 자식 이름에 먹칠하고 싶은 부모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아버님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큰아들 부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짓고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마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형님네 부부는 저희에게도 사과를 했습니다. 동서, 그동안 우리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미안해요. 갑자기 형님이 저한테 존대를 하시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사실 그동안 동서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동서가 나이도 나보다 15살이나 많은데 형님 노릇 한답시고 하대하고 멋대로 굴고 기분 나빴죠? 앞으로는 서로 존대해요. 동서, 형님으로서 정말 부끄럽네요. 앞으로 제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많이 가르쳐주세요. 인생 선배로서 동서한테 배울 게 있다면 뭐든지 배우고 싶어요.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잘못을 인정하는 거 보니 정말 좋네요. 저도 앞으로 형님네 도울 일 있으면 뭐든 도울게요. 우리 전부 다 한 식구니까 식구끼리 오순도순 잘 살아봐요. 고마워요, 동서. 서방님도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죠?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수님. 이제 지나간 건 다 있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하시죠. 자꾸 지나간 잘잘못 탓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제 지난 일은 다 있고 우리 가족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가족여행 한번 가면 어떨까? 네? 가족여행이요? 갑자기요? 예, 재수씨. 우리 다 같이 여행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아버지 모시고 형제들끼리 가족여행 갑시다. 지금까지의 잘못을 사죄하는 의미로 제가 전부 준비하겠습니다. 어머, 좋다.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렇죠, 아버님?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 모두는 얼떨결에 가족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뭔 뜬금없는 전개인가 싶었지만 아버님이 좋아하시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갑자기 가족여행이라니. 참, 형님이랑 형수님. 엉뚱한 구석이 있네요, 아버지. 그러게 말이야. 그래도 너희 형 이번에는 진짜 반성한 것 같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너희들한테는 정말 면모가 없다. 그래도 형이니까 이해하고 도울 일 있으면 잘 도와주렴. 세상 천지에 무슨 일 생기면 피를 나는 혈육밖에 없는 거야. 형 너무 미워하지 말고. 그럼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크게 당황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여보려고 애를 쓰는데 브레이크가 도통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차가 이상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니.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여보, 조심해! 아버지, 꽉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엄청난 충격이 온몸에 전해졌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전 병원에 누워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정신이 좀 드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맡은 형사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남편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이상하다고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은요? 아버님이랑 남편은 다 무사한가요? 네, 다행히도 다들 크게 안 다치셨어요. 하늘이 도우셨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족여행 가는 길이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근데 도대체 사고가 왜 난 거죠? 급발진 뭐 그런 건가요? 놀라지 말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누군가가 차에 손을 댄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원한을 품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타고 계시던 차량에서 브레이크를 일부러 고장낸 흔적이 발견됐어요.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사고를 위장해서 차를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다는 뜻이죠. 짐작 가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진범이 밝혀졌는데요. 예상대로 형님과 아주버님이었죠. 두 사람이 남편 차의 브레이크를 고장내기 위해 차에 손을 대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혀있던 겁니다. 형님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아버님과 저희 부부를 한꺼번에 없애려고 했다고요. 저희가 모두 사라지고 나면 아버님이 저에게 증여해 주신 상가 건물이 자동으로 자신들에게 상속될 거라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 앞에 시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장남이 아버지를 납치 감금한 것도 모자라 살인미수라니요. 각서를 위조하고 그걸로 사기치려고 한 건 정말 애교 수준이었지 뭡니까?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동안의 악행을 모두 인정받아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형량이 길다고 항소를 한 상태지만 항소심에서도 크게 바뀌는 건 없을 거라고 그러더군요. 아마 아주 오랫동안 바깥 공기를 마실 일은 없을 거라고요. 예, 작은 애야. 너희들 말이다. 내가 죽고 난 후라도 너희 형이랑 형수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나 죽어도 내 무덤 앞에 절대 찾아오지 못하게 하고 나는 이제 자식은 너 하나뿐이라고 생각할란다. 아버지,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전 아버지 건강해지실까 그게 제일 걱정돼요. 자식 하나를 개차반으로 키워놓고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뭐하겠니? 차라리 그 사고 때 죽는 게 나았을 거다. 아버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버님이 무너지시면 저희도 버티기 힘들어요. 저희들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나셔야죠. 지금은 우리 모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이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아버님,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살아봐요. 네? 저희 가족은 지금도 큰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지만 마음속에 남은 깊은 상처는 쉽사리 아물지 않네요. 그래도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언젠가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환하게 웃을 그날을 그리면서 하루하루 힘내고 있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희 가족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